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박현정입니다. 저희 주식 투시경에서는요, 이번 시간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알 수 없는 주식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 주식 언어죠. 이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코스피가 장 초반 8,300선을 회복하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은 이 물량을 빼내면서 이 반납하면서 8,00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8,05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강하게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죠. 오늘 2.46% 하락한 84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강하게 파란불을 켜낸 하루였는데요. 오늘 수급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이 8,300선까지 터치한 이후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것을 바로 개인이 받아들이면서 계속 담아내는 모습이었지만 이 물량을 모두 받쳐내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를 외치면서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아쉬운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이슈에 대해서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여다볼 이슈는 바로 메타 클라우드 진출,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메타가 인공지능 초지능 개발을 위해서 구축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이 인프라를 외부 기업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메타의 행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 컴퓨팅은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의 AI 모델, API 형태로 제공하거나 GPU 연산 자원을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AI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구축한 인프라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가 클라우드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전에 있었던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주도해온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만 약 225조 원을 투입할 전망이라고 밝혔고 또 최근 외부 기업들의 연산 자원 이용 수요도 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의 움직임, 문제는 시장이 이를 AI 인프라 공급 확대가 아닌 AI 인프라 공급의 과잉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AI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때문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이 시장이 강하게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그 다음 날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은 10%대 급락하는 장세를 보여주었고 네비우스도 마이너스 17% 빠르게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우리 시장 반도체 대형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 목요일 14%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삼성전자도 9%대 빠르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홀로 메타만이 이 사업이 하나의 수익원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8.8%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 그리고 기술주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정을 AI 산업 성장의 종료로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메타는 최근에도 추가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AI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최신 GPU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일부 구형 GPU만 외부 임대하는 세대별 재배치 전략이라고 이렇게 짚으면서 이 전문가들은 아직 AI 산업의 성장 종료로 해석하기
섣부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자분께서 보셔야 될 점들은 이번 하락은 반도체 업황의 악화라기보다는 AI 인프라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기조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가 실제로 둔화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급락하는 장세 그리고 롤러코스터의 장세를 계속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주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작년 1월이었죠. 딥시크의 이런 등장으로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급락을 했다가 또 실적에 의해서 반등하는 흐름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크게 빠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숙련계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도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을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자막을 통해서 하시면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에서 저희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의 링크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주식 언어에 대해서도 더 심화적인 부분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알기 어려운 내일 시장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캔들의 언어, 추세선과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길러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을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수익내기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셔야겠죠.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월요일 장이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좀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또 2% 조금 오르긴 했지만 SK하이닉스 3%대 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반도체주들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실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 고점일 때마다 항상 논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져 왔고 또 그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업종 하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리는 것처럼 뭔가 조정의 빌미가 되는 그런 항상 기준으로만 만들어졌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 업종의 어떤 그 쇠퇴 아니면 업종이 꺾이는 이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더 이제 이후에 좀 이제 심층적으로 제가 좀 같이 분석을 같이 해드릴 거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재점검, 어떤 신뢰도 확보, 아무래도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전에 시장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의 단기 차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흐름과 그다음에 일부 조정이 있었던 이 흐름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반등의 어떤 기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의 포인트를 잡는 그런 어떤 기준점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지수 하단은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 상승을 위한 하나의 검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또 기관 투자자와 함께 매도세를 좀 강하게 나타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질 자체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수 기준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점에 대한 하방의 그 확인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추가적인 하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리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이 바닥에 대한 저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이제 잡아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 대형주 위주로 들어와 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던 이 자금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부장이나 어떤 다른 섹터군으로 해서의 이 시장의 어떤 확산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반발 흐름 속에서 더더욱 좋은 흐름이 앞으로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에서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지표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60MA의 이 추세의 흐름을 잘 지금 받들면서 반등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상승의 흐름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점에 있는 OMA와 20MA의 이 저항선에 대한 어떤 부담이 이제 있었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숫자를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또 방향성의 또 심리도 많이 녹아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사실 음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전일 이 전체 이 양봉의 흐름이 바닥 저점에서부터 이만큼 한 번에 지금 올라온 강한 되돌림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 흐름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 이 음봉의 오늘 종가의 흐름이 전일 종가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거의 상단에 같이 존재하고 그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의 흐름 기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추세의 어떤 이탈보다는 이 방향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더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기준에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또 탄력을 받을지, 또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 조정의 흐름이 조금 더 연출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방향성으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20MA 돌파의 이후에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놓여있던 정고점 거의 9,000포인트 이상의 이 흐름의 기준점까지 같이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상단의 교두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되돌리는 흐름이 한 방에 쭉 뻗어나가는 강세장에서의 되돌림보다는 조금씩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추세선의 흐름을 조금씩 이제 돌파를 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의 기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공포스러워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좀 시장의 어떤 수급의 질을 확인하시면서 적절하게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내기 한영석 대표님의 시황 듣고 오셨고요. 이 전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캔들이 또 위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하락보다는 아직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많이들 불안해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시면서 이 내일 장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인사이트 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영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 대표님. 네.
네, 제가 이슈 브리핑을 이제 말했듯이 지난주 네네. 메타가 클라우드 네네.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네네. 밝히면서 저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사실 금요일에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오늘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 나와서 네네.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뭐 이런 아까도 잠시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네. 이슈예요, 이슈.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업황이 꺾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는 거하고의 그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그 이슈를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하락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 조정이 조금만 이렇게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좀 공포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주가가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그렇죠. 예, 네. 올라가다가도 잠시 또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메타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져 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25년 1월 달에 이제 딥시크에 관련된 그 이슈가 불거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지난 3월 달에 터보컨트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네.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가가 고점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이게 진짜 고점인가 아니면은 좀 더 추가를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인가 뭔가 의심을 하는 아. 예, 노크를 해보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딥시크, 25년도에 이 딥시크의 흐름과요. 그 다음에 터보컨트의 지난 3월 달이죠. 이 터보컨트의 흐름과 그 다음 메타클라우드의 지금 최근의 이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질문은 똑같았어요. AI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비용 AI에 대한 그 생성형 AI가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았죠. 네. 야, 이렇게 저비용으로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고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생산을 해왔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뭐가 되는가? 맞아요. 거기에서부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25년도 딥시크의 기준은 이제 저비용 AI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에 생산해 왔던 그 AI의 어떤 흐름에서 거의 뭐 5분의 1 가격으로 AI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 저비용 AI를 생산할 수 있다. 네.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항상 시장의 어떤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었던 그다음 GPU와 HBM의 수요가 축소되는 게 아닌가? 네. 예. 자, 그래서 비싼 GPU가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왜? 네. 5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AI가 개발이 됐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7% 예, 아주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1% 예, 급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이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업황이 꺾였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엔비디아나 그 이후에 저희 글로벌 반도체의 어떤 흐름이 확장성이 상당히 하락이 되고 그렇죠. 상당히 좀 붕괴가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AI 캐퍼스 자체가 상당히 지금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강한 또 모멘텀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결국에는 이 흐름들이 반도체 업종의 하락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얘는 하나의 이슈로서 고점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고점인가 아닌가를 노크해보고 가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머물렀다. 네. 이제 그렇게만 보실 수 있으면 보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터보컨트에 관한 부분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터보컨트 이슈가 불거질 때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터보컨트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솔직히 뭐 메모리 용량을 뭐 캐시 압축을 통해서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네. 자, 이런 발표.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겠어요? 6분의 1로 줄인다고 하면은
메모리 네. 반도체 수요 자체도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 이것 공포감이. 때문에 네. 엄청 이슈가 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당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5% 이상의 어떤 그런 하락을 만들어지는. 솔직히 지금은 막 5%, 10% 막 이렇게 급등하니까 이거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때 당시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또 흐름이었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6분의 1의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의 흐름은 그거는 추론화 단계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용, 딥러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 AI에는 저희가 GPU와 HBM의 수요는 여전히 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의 시각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공급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테크 기업의 그런 흐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는 이 터보 퀀트의 이슈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흔들리면서 뭔가 시장에서 이제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가 급감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공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주가는 SK 하이닉스 사상 정말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업황의 어떤 경고일까요? 그냥 단순한 이슈일까요? 단순한 이슈라고. 네, 단순한 봐야 될것 이슈라고밖에 같아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보시죠. 최근에 불거졌던 메타 클라우드의 이 과잉의 어떤 투자 과잉에 대한 공포. 물론 이게 투자 과잉이다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결과를 놓고 보자는 거죠. 자, 만약에 메타 클라우드가 이게 정말 투자가 과잉이 됐고 그래서 그 잉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없어질 것 같고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은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가 저희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만도 있고. 네. 그렇죠. 대만의 그러면은 TSMC요. 그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그럼 폭락을 해야죠, 같이.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때요?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업종이 꺾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럼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았냐? 이유는 하나예요. 왠가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 정말 그 시장의 어떤 지배 구조 자체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의 뭔가 이슈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과잉 공포가 생기면은 그 시장이 저희 시장한테는 완전하게 고스란히 다 전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어떤 우려 섞인 시각에 딱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저희 전체 시장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네. 그런 어떤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업종, 업체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떨어져야 되겠죠. 네. 근데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업황이 끊긴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네. 우리가 이제 주가에 반응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숫자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슈가 발생을 하죠. 그럼 시장은 다 뭐예요?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게 다 이제 공포로서 이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면서 대장주의 급락들이 나오고 이제 차익 실현의 명분이 만들어졌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자, 그 숫자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시장이 기대했던 예상치 또는 앞으로 어떤 그 지출에 대한 어떤 반도체 그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주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방향성은 다시 우상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감사한 시장, 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고점에 있었던 300만 원까지 갔던 SK 하이닉스가 20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네. 정말 꿈의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번쯤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 시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2026년에 어떤 예상 영업이익 27년까지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지금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그 맞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시장의 상승은 없겠죠. 만약에 네.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이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요. 요 네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자, 빅테크 AI의 캐펙스가 축소가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자본 지출에 대한 계획들이 줄어들지.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에 대한 어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감소하는지 또는 HBM 가격이 하락하는지 또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재고가 증가하는지. 근데 이런 흐름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상황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는 애플이 어땠어요? 우리 제품 가격 올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메모리의 재고가 증가합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은 업황이 꺾여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외적인 충격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잠시 공포 속에서 조정을 받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어떤 매수의 기회로 갖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또 수익에 좀 더 좋은 어떤 이미지가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내기 한영석 대표님께서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반도체 기술주들은 그동안에도 작년 1월이었죠. 딥시크의 등장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금방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고 올해 3월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계속적인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 기술주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으니 지금도 업종 자체 붕괴라기보다는 단순히 고점 과열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지만 또 지켜봐야 될 이 네 가지 기준을 꼭 말씀을 해주셨죠. 빅테크 AI 캐펙스가 축소가 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HBM 가격은 하락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메모리 재고는 또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잘 살펴보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영석 대표님께서 이렇게 반도체 기술주들 하락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앞으로 21시 방송에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더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방법대로 들어오셔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자막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저희 오늘 방송 중에 교육해드렸던 교육 자료들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며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의 링크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보시면서 내일장 제대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큰 화면을 통해서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힘,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대표님. 오늘은 또 지난주에는 사실 저희가 추세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몇 가지 기준 지표가 있죠. 네. 그 기준 지표 중에 오늘은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왜 중요한지 그 흐름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이 거래량, 거래 대금 어떻게 보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같이 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거래량을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래량만 보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착시 효과에 빠져서 거래량이 많은데 왜 주가가 오르지 않지?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좀 약간 황망한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 왜 중요한가? 사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에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걸 하나의 우리가 이제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고 거래 대금의 어떤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더 탄탄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1,000원짜리 1,0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 1,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러면은 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0만 주, 1,000원짜리 1,000만 주라고 해봐야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 대금 자체는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장이 정말 조 단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100억 원의 거래량으로 과연 이 종목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가총액이 아주 낮고 바람만 한번 훅 불면은 그냥 상한가로 직행해 버리는 그런 종목이면은 모르겠지만은 중대형주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한 종목에 주가가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얘는 거래량은 1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은 1,000억 이상이 넘어가죠. 자,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뭘 간파하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 거래량에 집중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수급에 대한 착시 효과를 여러분들께서 겪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그 기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한 이 부분 주가의 가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거래량은 일정하다라고 놓고 봅시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의 어떤 거래량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거래 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아지면 각각의 기준 금액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은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 대금도 하락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낮아진 가격에 따른 거래 대금도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거래량만 보실 거냐 아니면은 거래 대금과 함께 묶어서 보실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수급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캔들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과 연결이 됐을 때는 좀 더 명확한 어떤 매수 매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만 잘 갖고 계셔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네, 거래 대금이 터졌네, 아니면 거래 대금이 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 요 흐름만 보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방향성을 잘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의 흐름이 앞으로 좀 더 하방의 압력으로 좀 더 기울 것인가, 이걸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시장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세요? 제일 먼저 찾으시는 건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 사야 돼요? 뭐 내일 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시죠. 막 매매를 하려고 아주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매매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점, 어떠한 기준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또 매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기준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어떤 장을 보는데 그냥 가서 아무거나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뭐 주부님들 시장 가서 장 보시면 어때요? 뭐 하다못해 사과 하나도 들어보고 막 돌려보고, 그렇죠? 뭐 냄새 맡아보고 나름대로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내가 매매하는 이 종목이다 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얘를 매수를 할 거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지금 해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 다 해드리지 못하는 교육 내용은 21시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방송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지금 저희가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준점을 다 알려드리는 게 좀 너무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좀 더 깊은 기준점 교육 받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는 그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이용해서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또 들어오시면은 또 장중에 또 가지고 있는 장중의 흐름 속에서 여러 기준점 교육도 같이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좀 더 풍성하고 좀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트의 흐름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자, 거래량과 주가에 관한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거래량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 거래량과 같이 뭐와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 대금이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 밑에 하단에 요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은 거래량의 흐름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거래량 차트기는 한데 요 흐름이 별 차이가 없지만은 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의 차이는 어떨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만큼 올랐잖아요. 저점보다. 그런데 거래량은 거의 비슷하다 한다면 거래 대금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차트의 흐름이 더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의 흐름이 강하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점점 증가를 한다. 자, 그거는 시장에서 이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급의 흐름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어떤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주가가 방향성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캔들의 패턴 자체가 또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주가가 되돌리는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요 기준을 좀 같이 지워놓고 다시 한번 또 같이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주가가 바닥에서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많은 주가들이 이렇게 하락해서 지금 되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되돌리는 이 흐름에서 얘가 진짜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일 것인지 이걸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되돌려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요. 이 바닥의 기준점이 바닥이 잘 다져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닥이 잘 다져졌을 때 나타나는 차트에 캔들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봐드리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요. 자, 반등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저점에 나타나는 양봉. 이게 가장 큰 힌트입니다.
저점에 나타나는 이 양봉 속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1차적인 슈팅이 저점에서 나왔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저점은 이제 더 이상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 횡보하는 과정에서 계속 아랫꼬리, 그다음에 저점을 계속 조금씩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되돌리는 상승 잉태 확인형, 장악형 이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의 개념보다 이제는 저점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캔들 패턴까지도 같이 이해를 하시고 캔들의 추세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트의 흐름에서도 이제 같이 보시면은요. 자, 주가가 상승 이후에 이제 횡보의 흐름을 걷습니다. 강하게 슈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려오면서 자기 자리를 다시 되찾는 결국에 주가의 흐름의 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주가의 어떤 거래량의 흐름이 점점 상승하면서 주가의 강한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강하게 뻗어 나갈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흐름이 이렇게 실리지 않으면은 얘가 간다 못 간다?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연료를 가득 채워 놓고 연료가 많아야지 오래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원리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자동차에 연료가 절반도 안 되고 연료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오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가가 강한 어떤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강한 슈팅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과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평균 거래량의 거래 대금 이상이 시장에서 들어왔을 때 그 흐름에서 신뢰도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의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흐름 보시면은요. 자, 얘는 이제 좀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강한 에너지들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같이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지만 주가의 상승에 원동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좀 약간 다른 흐름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주가는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고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 대금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정 시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고점까지 올라가 있고 고점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서 이렇게 딱 퍼져 있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매도의 그 욕구가 상당히 좀 불거지겠죠. 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 매도세와 그 다음에 고점의 인식에서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갈 수가 있어라는 어떤 신규 매수세의 싸움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결국 거래라는 것은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가 고점이어서 뭔가 막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있다 없다? 예, 어느 정도 작다라는 거죠. 이탈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이탈하려고 하는 거래 물량이 상당히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거래량, 거래 대금의 수준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 대금의 흐름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탈의 흐름보다 그대로 약간의 차익 실현의 어떤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그것을 지금 잘 받쳐주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코스피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거래 대금, 거래량 이런 흐름까지 같이 놓고 보시면은 저점에서 조금씩 되돌리는 흐름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그 과정에는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탈의 흐름보다는 뭔가 관망의 흐름이 좀 더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강하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의 흐름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많이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같은 비율을 보시면은요.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은 거래량은 계속 또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의 기준을 받지만 갑자기 우리가 하방하는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많은 종목들의 비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이 물론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거래 대금의 흐름이 같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얘가 거래 대금이 계속 크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요것만 보셔도 아, 이 종목이 갖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이 하방의 압력이 더 큰 것인지 아니면은 잠시 조정의 눌림 속에서 다시 반등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판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주가가 강하게 이탈한 흐름에서 되돌리는 이 횡보의 과정 속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지는 구간이 있죠. 자, 이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탈의 흐름이 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어떤 흐름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거래 대금의 고점 이런 부분들 같이 명확하게 좀 잘 잡아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거꾸로 되돌리는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상승의 흐름이 또 만들어지는지 상반되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고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안전한 조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되돌리는 구간에서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다시 살아 움직이면서 추세 변환을 줄 때 우리가 추가 상승의 여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이 저희 시장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런 추세 흐름의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추세 흐름 패턴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준점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스스로 다 관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기준점 교육 방송 시간 이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실 텐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배워보셨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21시 야간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기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